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베스트셀러는 쓰레기 책들이 많죠. 대중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에 양서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제가 베스트셀러 1등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10여 년 전에도 항상 사람들한테 베스트셀러는 쓰레기가 많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초반이라 어그로를 끌었는데 베스트셀러가 안 좋다는 거는 정말 쓰레기다, 정말 안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진짜 훌륭한 양서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류사를 송두리째 바꾼 대단한 역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책, 다윈의 책, 뉴턴의 프린키피안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을까요? 당연히 못 올랐겠죠. 왜냐면은 이런 책들은 굉장히 높은 독해력을 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학자들밖에 읽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이 책들은 베스트셀러는커녕 출판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의 첫 책인 역행자 같은 경우에 지금 71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루고 있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 책을 베스트셀러 1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자마자 이 책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가 바로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잘 팔리는 책과 안 팔리는 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책을 낸다면은 이 영상만 참고해도 적어도 5배, 10배 정도는 더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옛날부터 정말 강조해온 표본이론,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본이론이라는 거는 단순히 책에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마다 그래도 잘 되는 편이죠. 사업도 잘 되고 유튜브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책도 1등을 했고 표본이론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되냐 안 되냐를 볼 때 표본을 첫 번째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역행자라는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인생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죠. 역행자라는 거는 돈에 관심이 있으면서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바라봤을 때 한 5천만 명 중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 그럼 이 중에서 저는 50만 권을 지금 1년 동안 팔았으니까 그래도 5분의 1 정도를 판 거죠. 역행자의 표본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250만 명 정도가 표본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책을 낼 때 주제를 선정할 때 표본을 낮게 잡는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주제를 한번 책으로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역행자의 표본의 20분의 1밖에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50만 명의 부동산도 관심 있으면서 돈도 관심 있으면서 책에 관심이 있는 이 비율이 역행자의 20분의 1, 전국으로 치면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행자와 부동산 책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표본이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부동산 책으로는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책 제목을 1000억짜리 건물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다고 할게요. 1000억 이상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표본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책은 안 되겠죠. 주식책 같은 경우에도 역행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표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도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2021년도 주린이에 대한 책이 그래도 10등 안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전 국민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가능했던 거지 아마 10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 100분의 1,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 정도의 표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본이 넓기 때문에 역행자와 비슷하거나 역행자의 2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문학 같은 경우에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5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학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 책의 마지막 부록을 보면 무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만약에 책을 시작하자마자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 제목이 무자본 창업이었다면은 저의 책은 절대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표본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 제목을 잘 지어서 베스트셀러에 올리고 싶다, 아니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레퍼런스 분석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1등부터 100등까지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봐야 되지만 그냥 예시로 한번 15등 정도까지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2022년도 베스트셀러 중에서 내가 만약 문학책을 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제일 잘 됐고 하얼빈, 김우님이 잘 됐는데 이렇게 유명한 작가 김운, 김영하 이런 분들은 몰래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제목을 일단 제거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달러거투 꿈 백화점이 7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3개의 책이 10개 중에서 3개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수치죠. 그러면은 이런 게 트렌드가 있고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 제목을 짓는다면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했던
성공했던 레퍼런스를 참고하라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작가들의 제목은 당연히 참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책 제목에 공통점들이 보이죠. 백화점이 나오고 휴남동 서점이 나오고 불편한 편의점, 이 세 개가 지금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백화점, 서점, 편의점, 책 제목에 어떤 장소가 들어가게 되면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가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볼게요. 불편한 편의점, 이게 대역작인 이제 역행자를 이기고 1등이 됐어요. 이 책이 왜 잘 됐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알고리즘 탭댄스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개념인데, 언매칭이라는 개념이에요. 편의점, 편안한 공간인데 불편한 편의점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문학을 쓴다면은,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책을 쓴다면은, 상반된 개념을 사용을 하면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설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목을 지어보는 거죠. 돈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 제목을 돈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고 행복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발상을 해보면은 자산 100억은 자살을 부른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100억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의 숫자인데 자살이 된다? 언매칭,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요. 내가 만약 문학작품을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카페라는 건 고요하다는 속성을 갖고 있고 편안하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책 제목을 고요하지 않은 카페라고 말을 한다면은 뭔가 불편한 편의점이랑 비슷한 개념을 차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만약에 달러고트 꿈 백화점 막 이런 게 있어. 그럼 놀이공원을 그냥 책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은 되게 신나고 재밌고 시끌벅적하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대의 속성을 넣으면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책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학책인데 놀이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러면은 적막한 놀이공원이라는 제목으로 간다면은 대중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어떤 책이 대박이 났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이면서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는 뭔가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책이겠죠. 철학책이 보통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책이죠. 근데도 들어갔다는 건 책 제목을 잘 지었다는 뜻이에요. 익스프레스가 뭐죠? 뭔진 모르겠는데 표현,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 소포 뭐 이런 건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하니까 뭔가 철학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이삿짐 전문센터 이런 막 트럭이 생각이 나고, 결국 철학자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현대 문물에 뭔가를 붙이는 상반된 개념을 이것도 차용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철학자의 이름을 넣은 인문 교양 서적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니체의 이메일, 쇼펜하우어의 손편지, 쿠팡 배달하는 플라톤,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개념들을 분석을 해서 속성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뒤에는 영어를 쓰면서 현대 문물에 무언가를 갖다 붙인다면은 이 책 제목이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자라는 것도 첫 책에 1등이 됐다는 거는 글도 좋지만 제목을 잘 지었을 확률도 높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세 글자로 뭔가 있어 보이는 책들이 잘 된 경향들이 있었어요. 초격차라는 책, 되게 어려운 말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권오연이라는 삼성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된다는 거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0년간 가장 스테디하게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 중에서 잘 터졌던 게 바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랑 부의 추월 차선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서행 차선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잘 되는 책들이 이런 상반된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상반된 개념이 존재하면서 초격차 같이 멋있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바로 역행자예요. 내가 설명했지만 개쩔지 않니 푸푸야? 그래서 잘된 책들이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고, 넛지라는 책도 되게 잘 됐어. 넛지라는 게 하나의 힌트를 주면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책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잘 돼요. 거기에다 초격차가 잘 됐어.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짬뽕을 해서 어떤 개념이면서 졸라 멋있는 단어면서 상반된 개념을 차용한 책은 잘 되겠다, 이 가설로 바로 만들게 되면은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행자라는 책의 개념이에요. 어때요? 보셨죠? 내가 책을 그냥 대충 써가지고 유튜버 빨로 막 50만 부 판매하고 종합 1등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들이 들어가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은 유명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팔려는 것보다 3배, 10배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책과 안 될 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표본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책을 많이 팔고 싶어, 이미 잘 됐던 책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모아서 개념화를 한다면은 원래 팔려는 거에 5배, 10배, 20배를 더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썸네일 하나로 1만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분이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5가지 추천책 이거 했을 때는 1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표본을 넓혀서 김경일 교수가 추천한 5권의 책으로 바뀌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터졌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라는 거는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잘 팔리는 책과 안 팔리는 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보시면은 되게 귀중한 자료를 달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채널은 자청 채널이 아니라 자청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푸푸야 인사드리세요.